네, 안녕하십니까? 2025 고려대학교 교육혁신포럼 사회를 맡은 고려대학교 혁신지원사업운영팀 박사호 연구원 이길용입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는데 조금 많이 내렸죠. 그래서 사실 많이 걱정을 했는데요. 이 궂은 날씨에도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순영 교무부총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유용근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 겸 기획예산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명진 교무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상진 학부대학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타 대학에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셨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차의과대, 한신대, 홍익대 등 총 14개 대학에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한양대학교는 신청해 주셨지만 교내 여러 사정상 오늘 이 자리에는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오늘 행사 일정을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5 고려대학교 교육혁신포럼은 오전 학생 중심 교육혁신 세션을 시작으로 오후 창의융합 교육혁신, 교육혁신 체계 구축 등 총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명찰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명찰 안에는 저희 고려대학교 캐릭터들이 여러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발표를 맡은 대학 브랜드 학생 혁신단이 직접 제작한 캐릭터인데요. 이 캐릭터들이 학생들의 손에서 어떻게 탄생하였는지 오늘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2025 고려대학교 교육혁신포럼 그 시작을 알리는 유용근 대학혁신지원사업 단장 겸 기획예산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소개받은 기획예산처장 겸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 유용근입니다. 제가 3년째 지금 단장을 하고 있는데 가운데서 본 건 처음입니다. 옆에서 사회만 봐봤지. 하여튼 뭐 이런 날도 오네요. 하여튼 뭐 오늘 그 눈도 많이 와서 좀 길도 미끄러운데 하여튼 아침부터 와주셔서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기획처가 저한테 이게 대본을 주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 대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제가 좀 읽는 동안 좀 참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바쁘신 일정에도 2025 고려대학교 교육혁신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회 문제 정의와 해결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의 등장은 강의 평가, 연구 방법까지 대학 교육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은 정답을 암기한 능력을 넘어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맥락을 통합하며 기술을 책임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문간 경계를 넘나들며 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관된 제도적 전환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사 운영 자율성이 확대되었고 학과 학부 중심의 경직대 틀을 완화하며 전 학년 전과 허용을 확대하는 등 학생 주도의 진로 탐색과 설계를 지원하는 기반이 강화된 바 있습니다. 대학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설계하고 학생들이 빠르게 진화하는 사회 속에서 스스로 학습하고 혁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합니다. 본교는 2024년 7월 미래사회에 기여할 창의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새로운 교육조직인 학부대학을 설립하였습니다. 학부대학은 본교의 핵심 역량인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 융합적 사고력, 글로벌 역량, 도전적 리더십, 공간 소통 역량, 사회적 책임 역량을 체계적으로 함양하기 위한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대학 산하에는 교육과정 혁신센터와 전공 디자인센터를 새롭게 설치한 바 있습니다. 교육과정 혁신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사회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융합전공 마이크로 디그리 융합 코어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디자인센터는 전공 자율 선택제로 입학한 학생뿐만 아니라 재학생 모두가 자신의 학습 경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수 학습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교수 학습 개발원을 재편하여 학부대학 내 교수 학습 지원팀과 원격 교육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역량 기반 교수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기반 학습 역량을 정비하며 온라인 콘텐츠 개발과 원격 교육
품질 관리 역시 체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부 대학의 출범은 입학부터 졸업까지 학생의 학습, 진로, 심리 등 전 과정을 지원하는 본교의 학생 성공 중심 교육 활동을 제도적으로 고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좀 길죠? 죄송합니다. 2025년부터 3주기가 시작된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은 대학의 자율 혁신과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실행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 자율 기반 교육 혁신 시연을 통한 미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여기 계신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지난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교육 혁신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첫째, 학생 커스터마이징 교육 체계 강화를 위해 유연한 학사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융합 전공 및 마이크로 디그리 지도를 확대하고 전과의 경우 진입 조건을 완화해서 허용 인원을 늘렸습니다. 그 결과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주기가 시작된 2022년 대비 융합 전공 신청자가 164.5% 증가하였고 전과 합격자는 222% 증가한 바 있습니다. 둘째, 학생 지원 구조가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50명 이상의 학사 지도 교수, 280여 명의 전문 멘토 코치가 학생들의 전공 탐색과 진로 설계를 돕고 있으며 입학 전부터 졸업 후까지 학생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생 전주기 지원책의 KU 패스파인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현재 상황을 다각도로 파악하고 학생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특강 세미나 상담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힘드네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기반 교육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데이터 과학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기초와 같은 디지털 AI 관련 교과목을 교양 필수로 지정하고 고려대학교의 AI 활용 원칙과 교사 학습사 등 다양한 교육 주체의 역할과 특성을 반영한 실천적 지침을 담은 AI 활용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한 바 있습니다. 넷째, 교양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자유학예 교육 활성화를 추진하였습니다. 2024년도 자유정의 진리의 교훈과 교육국의 권약 이념, 공선 사후의 창학 정신을 시대에 맞게 조화시켜 교양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자유학예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단과대학 교수로 구성된 자유학예 교육 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자유학예 교육의 실천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혁신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럼은 고려대학교 내부 구성원들이 각자의 교육 혁신 노력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축제와 같은 자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오늘의 포럼을 마음껏 즐겨주시고 오늘 이 자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행을 고도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변화를 만들어준 모든 구성원 여러분, 그리고 특히 이 행사를 주관하신 대학 혁신지원사업 운영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로써 2025년 고려대학교 교육혁신 포럼의 개최를 선언하겠습니다. 네, 긴 얘기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정순영 교무부총장님께서 환영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무부총장 정순영입니다. 저는 기획예술처장님 같이 빠르게 이야기하지는 못해서 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젯밤에 내린 첫눈으로 인해 가지고 이동하기도 불편하고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고려대학교 교육혁신 포럼에 함께해 주신 내외 여러분,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고등교육 환경 속에서 대학의 미래를 고민하고 새로운 대학을 준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AI 기반 기술의 비약적 발전, 학문 간 경계의 해체, 글로벌 산업 구조의 재편, 인구, 지역 문제의 장기화 등 대학을 둘러싼 도전은 점점 복합적이고 더 높은 수준의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려대학교는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 상생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다층적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다양한 국고 지원 사업을 통해 구축된
탄탄한 혁신 생태계가 있습니다.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습 경험을 중심에 둔 교육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문 간 칸막이를 낮추고 융합형 교육 과정을 확대하며 디지털 기반 교수 학습 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과 첨단 분야 혁신 융합 대학 사업을 통해 전교생의 디지털 AI 역량을 강화하고 전공의 울타리를 넘나들며 스스로 배움의 지도를 설계할 수 있는 학습 생태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도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1 사업은 대학원 신진 연구자에게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제공하고 학문적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교육연구단과 연구자 간 협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며 새로운 지식 창출과 국제 공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연구비 확보를 넘어 미래 학문을 선도할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학은 산, 학, 연 협력과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개방형 혁신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서울시 라이즈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과 산업,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는 여러 사업을 수행하면서 대학의 혁신 역량은 다층적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공계 커리어 페어, 글로벌 인재 유치, 산학 공동기술 개발, 창업, 기술화 사업화 프로그램 등은 학생과 기업 연구기관이 직접 만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또한 국가 전략 분야에 필요한 전문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심화된 교육 과정과 실무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과의 상생 역시 우리 대학이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온 가치입니다. 캠퍼스타운 사업은 안암 지역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 문화 활성화, 골목 상권 개선 등 지역 공동체와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대학 모델을 구현해 왔습니다. 대학은 더 이상 교정 안에 머무른 폐쇄적 공간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는 파트너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실천으로 증명한 사업이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국고 지원 사업들은 각각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고려대학교가 그리는 미래 대학의 청사진을 구성하는 근간이자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태계입니다. 교육 혁신은 연구 역량 강화를 촉진하고 강화된 연구 역량은 다시 산학협력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며 산학 지역 네트워크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학습 진로 기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모든 영역이 분절이 아니라 통합의 논리로 움직일 때 우리는 비로소 고등교육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개별 사업의 성과를 넘어 사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대학 전체의 혁신 구조를 공고히 만들고자 합니다. 교육 혁신이 연구 혁신으로 확장되고 연구 혁신이 산학협력으로 이어지며 산학협력이 다시 학생에게 돌아가는 선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러한 통합적 혁신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의 도약을 함께 그리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려대학교는 앞으로도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구자들이 더 깊은 학문적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그리고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논의와 교류가
우리 대학교의 더 밝은 미래를 함께 그리는,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학생 중심 교육 혁신을 주제로 세션 1 8개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발표는 오늘 포럼 내용의 전반을 소개해드리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보고입니다. 발표는 혁신지원사업 운영팀 이길용 연구원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자로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지원사업 운영팀 박사호 연구원 이길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창의형 인재 요구 등 외부 환경의 변화, 또 학생 의견 조사와 주요 교육 지표 등 내부 데이터, 이전 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KU 교육혁신 방향과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자율혁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의 KU 교육혁신 목표는 미래 융합형 창의 인재 양성을 필두로 하는 4가지 교육 목표가 있습니다. 해당 교육 목표들을 구체화하여 다음 5가지의 교육혁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는 이 5가지 전략에 대한 각각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유연한 학사 운영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학생 커스터마이징 교육을 위하여 전과 허용 인원을 늘리고 KU 자율다중전공제를 운영하고 고도화하는 등 학생 전공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학년도 교육과정 혁신센터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학생 커스터마이징 교육의 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수요 대응 창의 융합 교육을 위하여 고려대학교는 다학과 다전공 공동 교과목을 개발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학과 간 상호 학점 인정 제도를 마련하고 성과 관리 체계를 구축하며 융합 교육 체계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전공 자율 선택제를 통해 대학 학사 운영 체계의 유연화 및 다양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지원 및 관리 체계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전공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하여 신입생 대상 전공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관련 지원 조직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전주기 맞춤형 학생 지원 체계 KU 패스파인더를 새롭게 도입하여 자기주도적 전공 진로 선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공자율 선택제 입학생 특화 교육 체계를 위하여 2024학년도 학부대학이 새롭게 조직되었고 이 학부대학 내부에 전공 디자인 센터, 학부대학 행정팀, 교육과정 혁신센터가 핵심 지원 조직으로 전공자율 선택제 입학생들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학생 중도 탈락 예방을 위해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 지원, 학생 심리 지원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입생부터 미취업 졸업생까지 전 주기적 학생 이력 관리 강화를 통해 학생 맞춤형 진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교수학습 역량 제고 및 성과관리 프로세스 강화를 위해 KU EQA를 고도화하였습니다. 이 KU EQA 시스템은 크게 진단과 운영, 환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습과 학생 경험이 결합된 학습 플러스 경험 교과목 체계 KU 크리에이티브 X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이 KU 크리에이티브 X는 기존에 운영되어 오던 자기주도 창의 설계 프로그램 CCP를 고도화하여 CRP, ACRP, 크리에이티브 X로 이어지는 3단계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기초학문 및 교양교육 활성화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교양교육 체계 개선을 통한 교양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교육 품질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학예 교육 실현을 위한 기초 역량 함양 교양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2025학년도 다양한 전공 교수님들로 구성된 자유학예 교육 추진위원회가 신설되어 현재까지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재정적 지원 및 추진 체계입니다. 저희 고려대학교는 KU 교육혁신 실현을 위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참여와 소통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2025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혁신지원사업 운영팀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토대로 앞으로도 고려대학교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학사팀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학사 유연화 및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를 주제로 이명진 교무처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학사팀, 그다음에 교육혁신팀 그 두 팀에 관한 보고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 기존에 했었던 그런 내용 중에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사제도 유연화에 관해서는 여기 계신 많은 선생님들께서 동의하시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가 있고요. 이 변화는 예전에 생각했던 특히 교육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구조적인 그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빠른 산업의 변화에 비해서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학문 교육 부분들이 다소 불일치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메꾸려고 여러 대학교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요. 저희도 뭐 그런 노력에 발맞춰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가장 저희가 해야 될 게 학사제도 유연화, 그러니까 학사제도가 경직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 가지 요구하는 바를 못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대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의 수요 이런 부분들을 교육 전반에 반영하는 그런 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는 저희가 크게 2016년도부터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고등교육법 시행령,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학점 취득 및 인정 방식을 최대한도로 유연화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위 이수 및 취득 유연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학생 전공 선택권 강화, 이 세 가지 묶음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차례차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점 취득 및 인정 방안 방식 유연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수강 포기제인데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이제 어떤 특정한 수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교수님의 어떤 강의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럴 경우 최대 9학점을 한해서 신청 과목을 포기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연 수강 신청 학점제는요,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한 학기에 이제 수강할 수 있는 학점이 대개의 경우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학생의 어떤 필요성이나 그다음에 일정을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더 많이 이제 들을 수 있고요. 혹은 어떨 경우는 이거를 좀 미뤄서 마치 그 휴대전화에 데이터 쓰듯이 이렇게 하는 그런 유연 수강 신청 학점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학생이 이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학점 취득과 이 관리 자율성을 보장하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계절학기에서 현장 실습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학생들의 이 수요에 맞춰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학점에서 9학점으로 저희가 확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취득학점 포기제는 이거는 사실은 교육적인 목적에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대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의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 사항들이 많았고 또 많은 다른 학교들이 또 시행하는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같이 시행합니다. 일단 졸업 전에
1회 한해서 최대 6학점까지 취득 학점을 포기를 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제 이 포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학점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점 취득 및 인정 방식의 유연화가 되겠는데요. 일단 학점 인정 내규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그 정비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예전과는 달리 대학에서 아주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 이외에도 인턴십, 창업, 뭐 연구 프로젝트, 봉사 이런 부분들을 교과목으로화해서 지속 가능한 뭐 현장 실습 지원센터 등 다양한 주간 부서에서 총 32시간에 해당하는 그런 교과목을 학점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위 취득을 위한 다양한 학사 유연화 제도인데요. 물론 뭐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학교들하고 저희가 교류를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복수 학위제는 여러 가지 사실은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14년도부터 저희가 와세다 대학을 시작을 해서 중국, 태국, 그다음에 저희 근처에 있는 한국예술종합학교와의 이런 그 협력을 통해서 학위 취득 경로를 다양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위 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학사 운영 유연화 부분인데요. 이건 잘 아시다시피 그 많은 학교들이 학사학위 취득 유예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학점을 다 하고 졸업 요건을 이제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졸업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조정하고 싶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하기도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정규 과목을 듣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로 진출하기 전에 약간의 버퍼 같은 시간을 갖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전공 선택성과 관련돼서 사실은 대학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또 이 수요나 니즈는 또 다양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여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하는데요. 그 부분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공 자율 선택제를 저희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규모는 사실은 타 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교내에 여러 가지 우려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좀 신중하게 하려는 그런 입장이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수도권 60개 이 대학 중에 아마 제일 이 명수가 적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공 자율선택제 1유형은 잘 아시다시피 전공을 기본적으로 정하지 않고 가는 그런 부분이고 전공 자율선택제 2유형은 일단 단과대학만 정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외국인 학생은 또 다른 트랙이 있는데요. 외국인 학생 전공 자율 선택이라고 해서 글로벌 자율 학부를 통해서 국제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과 선발 인원을 확대하려고 여러 학과에 도움을 좀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출 전입에 필요한 좀 필수적인 요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 선수 과목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목표는 사실은 이거는 거의 제로로 만드는 게 진짜 저희의 목표인데 이런 부분도 이제 학과와의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 6학점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발표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전과 신청 및 합격자 수는 저희가 계속해서 늘려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과 합격률도 70% 이상 유지를 하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중전공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중전공을 의무화한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학사 유연화를 하기 전에 사실은 이중전공을 통해서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이미 오랫동안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중전공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받아들이는 과에서 입학 정원의 130%의 이제 캡을 건 것을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또 한꺼번에 늘리려고 하면 교수 숫자나 그다음에 강의실 규모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점차 늘려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융합 전공은 다양한 형태의 이 주제를 학과를 뛰어넘어서 하는 그런 부분인데 총 28개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다양한 형태의 시도들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마이크로 디그리인데 이거는 사실은 딱 정해져 있는 과라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프로그램에 가깝습니다만 중요한 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산업의 혹은 현장의 이런 수요를 맞추기 위한 그런 부분 마이크로 디그리 총 58개 개설했고 점차 이런 부분들이 늘려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도 역시 학생의 관심 분야에 따라서 직접 전공을 구성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도 현재 22개를 개설했고 실질적으로 이 운영되는 거는 13개, 그러니까 2025년 2학기에 운영되는 것은 13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공 선택권 강화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이 있는데 잘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전공 과목은 개설되는 건 적고 과목별 수강은 특정 전공, 특정 교과목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뭐 여러 가지 것들 중에나 하나가 저희가 뭐 최근에 약간 좀 그 사회적인 논란이 되곤 있습니다만 각종 형태의 대안적인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마 원격 그 강의일 것 같은데요. 학생 수요가 높은 교과목 실질적으로 이제 대면 강의의 장점을 살릴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안 좋은 그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을 무크 강의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전공 필수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해서 학생들이 그 전공 필수 이외에 다른 전공을 통해서 이중 전공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전공 디자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학생 주도 설계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학생 설계 전공이 이제 취지와는 달리 학생들이나 아니면 그 학생을 지도하는 지도 교수에게 여러 가지 좀 부담감이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심의 절차 간소화 방향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도 개설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효율화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과 같이 학사 팀에 관련된 발표를 마쳤고요. 그냥 발표만 하면 될까요? 네네. 예. 질문은 나중에 하시는 걸로. 예, 교육혁신팀 관련된 발표가 되겠습니다. 미래 고등 혁신 방안 연구 및 환류 체계가 되겠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그 학사팀이 안고 있는 그런 문제점, 교육혁신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좀
일종의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 하나는 학교의 고등교육이 닥치고 있는 여러 단기적 혹은 중장기적 문제를 연구 과제화해서 학교 구성원들께 조금 심도 깊은 연구를 부탁드리고 이 결과를 여러 학교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매 학기마다 미래 고등혁신 교육혁신 방안 연구 공모를 하고 있고요. 심사를 거쳐서 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안들, 그다음에 교육 행정과 관련된 부분, 교원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다양한 문제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반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특별하게 대학이 본부가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특별 과제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공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구성원들께서 이제 의견을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환류 단계를 통해서 진행을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 과제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2022년도에 이제 6개인데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저기서 중도 탈락률이 상당히 높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학사제도 유연화의 그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기초 융합, 역량 기반 교육 과정, 그다음에 생성형 AI와 관련된 그런 부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조금 개수를 늘렸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에 보시면 이것도 역시 학사 제도의 유연화와 관련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외국인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좀 최근에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해서 좀 견고한 학과 체제를 뛰어넘는 여러 가지 학사 유연화 제도를 하다 보니까 소위 해서 교육에 있어서 강의에 있어서 교과목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지표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경제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해서 진행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학교 현안과 관련돼서 저희가 연구 과제화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연구된 거는 교육혁신 세미나 개최를 통해서 연구 성과를 공유를 하게 되는데요. 교육과 관련돼서 관심 있는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이런 연구 결과들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연구가 자체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구 세미나가 끝나면 이 결과를 해당하는 부서에 저희가 나눠드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의견을 듣거나 아니면 새로운 정책, 제도 이런 부분을 도입하거나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자료는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해당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셨을 경우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연구자료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등재를 해서 많은 분들이 공유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무처 교육혁신과 관련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진 교무처장님은 오늘 유일하게 학사팀과 교육혁신팀 2개 부서의 발표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부대학 전공디자인센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진로 전공 탐색 지원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고도화를 주제로 이상진 학부대학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학부대학장 이상진입니다.
학부대학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거는 그 전공자율 선택자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마 계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뒤에 발표하는 내용들과 일부 겹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소개라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작년 7월에 학부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고려대학교에서는 교양 교육을 담당하던 교육원이 있었고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개발, 그 다음에 원격교육센터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합해서 교수학습 지원센터와 원격교육센터, 그 다음에 학부대학 행정팀으로 크게 구성을 했고, 학부대학 행정팀 산하에 전공자율선택제 학생들의 전공 선택, 그 다음에 모든 재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소개를 위해서 전공 디자인 센터를 갖다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고려대학교 교육을 어떻게 혁신해 나갈 건가 해서 교양교육과정 혁신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학부대학은 교양교육, 원격교육, 그다음에 교수학습 지원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학부대학에서 마련한 이렇게 그 전공진로 탐색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거의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학교에 대한 내용을 탐색하고 그 다음에 설계하고 그리고 성장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뭐 추즈라는 어떤 용어로 했지만 어쨌든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에 합격을 하고 그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까지의 어떤 기간에 예비대학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대학은 모든 학과의 교수님들이 나와서 보통 이제 학과장이 될 텐데 학과장이 학과에 대한 소개를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학사제도라든지 또는 그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과연 자기 학력 진단이 어떻게 되는지 기초 학력 진단, 그리고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소개하는 예비대학을 전교생을 상대로 전시 입학생을 상대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U 패스파인더 스테이션에서 올해부터 이제 아마 내년 예비대학 이후에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작년에는 전공자율선택자 학생이 첫 입학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경험이 없어서 그대로 진행했는데 이제부터는 선배가 있고 이제 후배들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KU 패스파인더 스테이션에서 전공자율 선택자 학생들과 선후배 간의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형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가야 될 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학년에 달성했는지 여부를 그 판단하는 그 기초학력 진단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온라인으로 그 자기가 직접 그 시험을 보고 그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다시 그거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초학력 진단은 수학 과목이 주로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수학 과목은 다양한 형태가 좀 있는데 대학교의 미적분학을 갖다가 수강할 정도의 실력이 되는지, 만약 부족하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자기 학습 형태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는 이제 우리 학교에 들어오는 그 내국인 말고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또 실력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학한 후에, 그죠? 입학하자마자 이제 어떻게 시작하느냐 해서 저희가 학생들에게 학과별로 이 전공 탐색 로드맵을 갖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전공 선배들한테 이러이러한 과목을 들으라고 이렇게 개략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조금 더 체계화해서 각 전공별로 어떤 형태의 과목을 이렇게 쫓아가면 되겠다는 이수 체계조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각 학과별로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는 융합 전공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확장해서 모든
전공에서 이 수강을 해야 되는 과목에 대한 체계들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이 교과목 나열만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앞으로 자기의 그 전공을 택했을 때 어떤 형태의 진로가 나가겠다 하는 전공 소개를 하는 동영상을 지금 학과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은 고려대학교 전공자율 선택제 학생들이 갈 수 있는 학과를 대상으로 제작을 했다면은 올해부터는 모든 학과를 상대로 전공 탐색 동영상을 갖다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 신입생부터는 각 자기가 들어오자마자 선택한 전공에 대한 소개 동영상이 볼 수가 있을 거고, 이 동영상은 저희 고려대학교에서 원격 교육 형태의 플랫폼이 K클래스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K클래스에 탑재를 해서 언제든지 궁금할 때 시청할 수 있게끔 준비를 했고요.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교수들하고 만나는 어떤 형태로 1학년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학년들은 주로 이제 수업만 듣고 교수하고의 교류가 굉장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소규모 한 10명이라든지와 담당 교수, 지도 교수가 할당이 배정이 돼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1학년 세미나를 갖다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학년 세미나에서 온라인 교육 형태로 해서 고려대학교를 소개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라인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이외에 소규모의 어떤 학생들하고 교수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고민을 갖다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과목 1학점입니다. 1학점을 갖다가 운영하는 형태의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탐색하는 것을 갖다가 조금 더 세밀하게 해주기 위해서 호시탐탐이라는 어떤 이름 하에 전공 탐색 세미나 오늘 갖다가 운영하고 있고요. 이거는 매월 1회씩 각계의 어떤 전문가들 또는 학교 내에서 명망 있는 교수님들이 특강하는 형태로 해서 그 특정 주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1학기에 3번, 2학기에 3번 해갖고 6번 정도의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월 정도에 모든 학과에서 자기 전공을 소개하는 형태의 전공 박람회를 호시탐탐 이름 아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 각 부스에 대해서 그 과에 관심 있는 또는 그 전공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질문하는 그리고 상담하는 형태이고요. 주로 전과생이라든지 또는 융합 전공을 생각한다는 이중 전공을 생각하는 학생들이 탐색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고려대학교는 아무래도 이렇게 이 교우와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그런 학교이다 보니까 교유하고 재학생이 그 후배들에게 소개하는 멘토링하는 그런 제도를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 다음에 어떤 쿠치 제도 소개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보통 교수들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용과 바로 선배한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로 이렇게 직접적인 선배, 우리 모든 학교 마찬가지겠지만 학번 후배라고 번 후배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지만, 그걸 조금 더 공식화해서 재학생들이 학과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과의 선배로부터 조금 더 이렇게 사적인 만남을 갖는 그런 형태의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해서 쿠치라는 어떤 코리아 유니버시티 코치 형태에서 쿠치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쿠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는 전공 디자인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공 디자인 센터에는 아카데미 어드바이저, 학사 지도 교수가 배정이 좀 되어 있고, 거기에서 기본적인 상담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선배하고 만남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교수하고 만남이 필요하다든지 또는 정말
졸업생들하고 만남이 필요할 때 그걸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교내에서 그 상담이 필요한 그런 게 있습니다. 뭐 학업 코칭, 그 다음에 또는 커리어 전문 상담, 심리 상담 같은 것들도 연결을 시켜서 종합적인 어떤 지원 서비스를 하는 제도가 쿠치 제도가 있을 것 같고, 이 다음 시간에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정말로 이렇게 이런 전공자율 선택제를 들어와서 정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잘 가고 있는지를 갖다가 설문조사 형태로 조사를 하고,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환류하는 그런 형태를 갖기 위해서 전주기 의견 조사 KU 패스파인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그 연 2회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신입생 경우는 연 2회 정도로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전공 선택해서 자기가 선택한 게 정말 맞는지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성장하는 걸 확인하기 위한 어떤 제도로서 저게 계속 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신입생들에게 좀 더 우수한 제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상 그 학부대학에서 전공자의 선택제 학생들 지원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학부대학장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발표는 학부대학 전공디자인센터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쿠치 조직 설계 및 활동 소개를 주제로 강승무 학부대학 부학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학부대학 부학장 강승무입니다. 저희 아까 좀 전에 학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공 디자인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쿠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저희 쿠치라고 하는 게 코리아 유니버시티 코치라는 뜻으로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운영은 저희 학부대학 전공 디자인 센터에서 하고 있고, 대상은 고려대학교 재학생 모든 학생들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1 맞춤형 전공 진로 상담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용으로는 전공 선택, 수업 계획, 진로 연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학생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고 있습니다. 절차로는 일단 저희 쿠카이브라고 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요 쿠치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여러 가지 행사들에 대한 신청을 하는 그 플랫폼이 있고요. 그 쿠카이브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 신청을 받으면 사전 설문과 직업 심리 검사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게 되고, 저희 전공 디자인 센터에 기본적으로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학사 지도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학사 지도 교수님과 1차 상담을 하고 이제 거기서 만족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도 교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그 외에 저희가 전공 전인 교원이라든가 전공 교우, 전공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저희 쿠치 멘토링 풀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분들과 연결을 시켜드려서 상담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학업 코칭이나 커리어 상담, 심리 상담 같은 CTL, SSC, 학생 상담 센터 같은 학교 내에 이런 상담과 관련된 조직들이 추가적으로 더 있거든요. 이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또 연계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직 체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쿠치 풀은 여러 가지 약간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학생들이 만나는 분들은 이제 학사 지도교수 쿠치라고 해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가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저희 학부대학의 학장, 부학장들도 기본적으로 쿠치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전공에 대해서 학과들의 전공 전임 교수님들을 추천을 받아서 쿠치풀로 모셨고요. 그 외에 전공 교육 쿠치라고 해가지고 졸업생들, 각 전공에서 졸업생들 지금 실무에서 일하고 있는 혹은 산업체에서 계시는 전공 졸업생들을 또 쿠치로 모셔서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하고의 1:1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풀을 짰고요. 그 외에 추가적으로 전공 재학생 쿠치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아직 졸업하지 않고 있는 선배들 또 이제 쿠치풀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할로는 저희 이제 쿠치는 전공 전임 교육 및 학사 지도 교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상담 총괄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1차적인 상담 그리고 연계를 지원을 하고 전공 교육 코치는 졸업생이 약 100명 정도로 저희가 풀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공 직무 관련 경험 혹은 진로 탐색이나 혹은 그 산업체에 대한 좀 내부자들이 알 수 있는 정보들, 그다음에 진로 방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조언을 주는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요. 재학생 코치들은 제가 학과별로 재학생들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하고 있고, 뭐 전공 선택 외에 수강 지도라든가 비교과라든가 인턴십이라든가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운영 체계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쿠치풀을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런 쿠치 풀들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활동 가이드라인이나 뭐 상담 보고서 작성 방법들을 계속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이러한 쿠치풀을 운영을 하면서 1대1 개별 상담을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 소규모 그룹 상담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기 멘토링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 세미나, 호시탐탐 세미나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전공 탐색을 위주로 하는 호시탐탐 세미나, 그리고 전공 박람회, 그러니까는 1년에 한 번씩 우리 교내 각 전공들이 박람회처럼 여기 이제 미래관 1층에 구성을 해서 부스들 다 만들고 거기에 이제 전공 교수님들 그리고 재학생들, 대학원생들이 와서 궁금해하는 학생들과 상담을 진행하는 저희가 전공 박람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치의 밤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숍을 또 따로 쿠치들 모여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상담 관리 관련돼서는 이제 상담 내역 기록이나 피드백들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상담 내역은 다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상담한 학생들로부터 피드백도 저희가 수합을 해서 개선 방안을 좀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학생 상담 만족도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쿠치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활동 성과 기반으로 좀 많이 참여하신 분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좀 드리는 방안을 고민을 해서 이제 우수 쿠치 시상도 하고 있고 활동 인증서도 발급하고 있고 그 외에 장학금이나 인건비 형태의 지원도 향후에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어드바이저를 기반으로 한 쿠치 재학생 교육 코치, 그 학생 지도 교수 그 외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학생처에 그 SSG나 학생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학습 지원센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도 교내 관련 조직과 협업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상담 현황과 학생 만족도와 관련해서 2025년 1학기 쿠치 멘토링 상담 현황은 이제 2025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상담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저희 쿠치 시스템은 올해 처음 실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2025년 초에 처음 구성을 해가지고 실시를 했고요. 총 상담 참여 학생 수는 저희가 이제 약 300명 정도로 지금까지 되고 있고 이게 이제 첫 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가 홍보를 계속하고 있고 일단 상담을 하는 학생들도 주변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내년부터는 좀 상담 인원들이 많이 증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담 내역을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쿠카이브 시스템에 기록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전공 탐색이나 선택 과정에서 초기 단계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공 자율 학생들 기본이고요. 그래서 1대1 개별 상담 같은 경우에는 127명, 그룹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20명, 전공 박람회에서는 저희가 이제 55명인데 요거는 이제 전공 박람회에서 여기 이제 쿠치 그 부스에 온 학생들만 이제 55명이고 전체 전공 박람회에 참여 학생들은 뭐 1000명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채용 박람회 멘토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외부의 기업들이 와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저희가 쿠치 부스를 따로 만들어서 학사 지도 교수님들이 상주를 하면서 학생들과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약 50명 정도의 37개 학과에서 온 학생들과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실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도 상담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저희는 좀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카운트에서는 제외를 한 경우입니다. 전공 설계 지원 성과가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가 의도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지창업 및 사회 수요를 고려한 전공 설계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어떤 쪽으로 이렇게 지창업이나 사회 수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요건 이제 학생 피드백이나 상담 결과를 통해서 취합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공 박람회, 전공 세미나, 그리고 멘토링, 전공 설계 지원 등을 통해서 전공 탐색 그러한 전공 탐색 프로그램을 통해서 로드맵을 설계할 수 있는 지원을 저희가 제공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뭐 신입생들이나 전공자율 선택자 학생들이 전공을 선택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공자율 선택자 학생들이 희망 전공 선택을 어떤 것들 위주로 하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그래서 보면은 약간 입학 전과 입학 후에 한 학기 지나고 나서의 학생들의 선호하는 중점 요소들이 조금 변화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성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한 저희가 이제 그 전공 자율 선택제 희망 전공에 대해서 학생들이 처음에 전공 자율 선택제로 들어왔을 때 각 전공에 대해서 잘 100%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희망 전공 관련 정보에 대한 이해도를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 입학 전에 약간 3.2점에서 한 학기 이후에 3.4점으로 좀 올라간 걸 저희가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 신입생들, 그러니까 전공 자율이 아닌 일반 신입생들의 다전공에 관련 이해도는 전공 전체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모두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학사 유연화 제도에 기여를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특히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일반 신입생들의 다전공 관련, 그러니까 이중 전공이나 융합 전공, 학생 설계 전공, 복수 전공, 마이크로 디그리가 또 전과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일반 신입생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내용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해서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그 입학 전에 조사한 거고, 이제 주황색이 9월에 조사한 경우인데 신입생들에 대해서 이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형평성 관련해서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그 이런 상담 진행을 좀 중점적으로 저희가 신경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상담한 기록으로는 한국에 한 10개국 외국인 학생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저희 전체 상담 인원수 대비 약 13%가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편입학이나 복학 등에 관련된 학사 지도도 포함이 되고요. 특히 이제 군휴학, 복학, 자퇴, 편입학들은 학적 상태가 전환될 때 학사 지도를 좀 확대를 해서, 여기 뭐 사례 한 2가지 사례를 저희가 대표적으로 썼는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그 학생들이 특히 이제 다시 학교로 돌아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방향을 잡을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상담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맞춤형으로 안내를 해서 저희가 성과를 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타 이제 부적응이라든가 전과라든가 뭐 교직 등이나 관련된 여러 가지 학사 지도를 다 포함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교직 이수에 대한 사례라든가 혹은 그 다른 본인이 원래 하던 전공 이외에 다른 전공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학생들이 적성을 살릴 수 있을까에 대한 학사 지도를 수행한 사례가 여기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저희가 여기 인클루시브라고 썼는데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저희가 포괄적으로 최대한 많은 학생들에 대해서 학사 지도를 수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행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포스터가 나와 있고요. 저 왼쪽이 이제 쿠치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상시적으로 진행되는 전공 설계 쿠치 시스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좀 포스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QR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이제 관련된 정보라든가 신청할 수 있는 링크로 갈 수 있게 했고요. 전공 박람회 같은 경우에 가운데 저희가 이제 5월 달에 진행을 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호시탐탐 세미나는 이제 그 전공과 관련된 분들을 모셔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특강을 듣고 학생들에게 질문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좀 더 이런 시스템을 좀 강화하려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관리나 분석 시스템 같은 것도 좀 따로 구축을 하고요. 그래서 상담 같은 것들이 그냥 그 상담하시는 분도
어떤 시스템적으로 어떤 요소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좀 표준 상당 기록 표준화나 이력 통합 등을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학생별로도 상담 히스토리를 좀 누적시켜서 좀 지속적인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단순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저희가 데이터를 모은 것들이 누적이 되면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의미 있는 결과들을 좀 도출해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서 상담 절차나 역할, 기록 방식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등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실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피드백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매뉴얼도 구체적으로 좀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맞춤형 상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공 진로 탐색 단계별로 좀 모델을 좀 만들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학 초기 그리고 그다음에 전공을 선택할 시기. 그러니까 입학 초기 왜 전공 선택 시기가 뭐 한 1학년 끝날 때쯤에 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 시기. 그다음에 다전공이나 융합 전공을 탐색하는 경우가 이제 2, 3학년 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학년 되면은 진학 취업 준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요 타입에 따라서 좀 관심 있는 경우가 다를 테니까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학문이나 전공 설계 상담도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쿠치 간의 유연한 연계라든가 학과, 단과대학, 전문기관과의 연계, 그 다음에 교내 프로그램과 협력 네트워크도 좀 더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운영 품질 관련해서는 홍보 강화, 그 다음에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수 사례 공유, 그 다음에 장기 발전 로드맵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쿠치 시스템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강승모 부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어서 KU 학생 혁신 정책 발굴단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KU 학생 혁신 정책 발굴단은 급변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학생이 교육의 주체로 참여하여 주도적으로 대학 내 정책에 대해서 제안하는 활동입니다. 저희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산업경영공학부 민동은 학생이 준비해 주셨는데요. 영상을 워낙 잘 만들어 주셔서 오늘 민동은 학생의 발표는 영상으로 대체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고려대학교 내 학생 혁신 사례를 찾아 소개하는 학생 혁신 기자단입니다. 오늘은 2025년 KU 학생 혁신정책 발굴단의 활동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올해는 교양교육 개편, 다중전공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주제로 5팀이 약 4개월간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한 팀의 정책 제안 여정을 오늘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 팀이 바로 이 종이에 써져 있답니다. 바로 꿈을 팀의 다중전공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여정이네요. 과연 꿈을팀은 어떤 정책 제안 과정을 거쳤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자료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2025년 KU 학생혁신정책 발굴단 꿈을팀입니다. 저희의 정책 제안 과정 및 내용에 대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는 지난 4개월 활동 내용 보고를 시작으로 저희가 도출한 핵심 인사이트,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활동 내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꿈을팀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학업 선택권을 넓히고 융합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다중전공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약 4개월간 달려왔습니다. 7월에는 교내외 정책 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했고 8월에는 학생 심층 인터뷰를 통해 실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9월에는 전공디자인센터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진행하여 학교 측의 입장을 확인했고 10월에는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정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학교와 학생의 의견을 모두 반영한 실질적인 다중전공 제도 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조사 방법을 통해서 저희는 총 4가지의 핵심 인사이트를 도출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충분하다. 하지만 학생들이 활용하지 못한다. 그리고 정보는 있다. 하지만 찾을 수가 없다. 또 다중전공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렇지만 인기과는 정해져 있다.
마지막으로 지원은 우수하지만 연결은 부족하다인데요. 이 인사이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이트입니다. 교내 정책을 조사해본 결과 우리 학교에는 신입생 예비대학, 전공 박람회, 전공 설계 지원 상담, 쿠치 등 훌륭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미 많았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다중전공 관련 정보를 주로 학교 주관 프로그램을 통해 얻는 경우는 6.3%에 불과하였습니다. 인지도 및 참여율 조사도 진행하였는데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참여율은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즉, 학교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더욱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보는 있지만 찾을 수가 없다는 정보 접근성의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정보를 원하지만 어디서 찾아야 할지 잘 모릅니다. 심층 인터뷰에서 학생들이 원한다고 이야기했었던 신입생 예비대학 영상자료, 커리큘럼 정리자료, 행사 책자 등 전부 다 유튜브, 홈페이지, 자료집 등 다양한 경로로 이미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학생들이 이를 찾아내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는 다중전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인기과는 정해져 있다는 점입니다. 전공 디자인 센터 면담을 했을 때 다중전공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다름 아닌 인기과 쏠림 현상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봐도 다중전공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경영, 심리, 통계 등 특정 인기학과에 쏠려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관련 정보 부족과 비슷한 수치만큼 학생들은 전공 쏠림 현상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중전공 제도 활성화를 논하기 위해서는 학생 설계 전공이나 잘 알려지지 않은 융합전공 등 비주류 및 비인기과에 더욱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원은 우수하지만 연결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실제로 주변 학우들이 다중전공을 결과적으로는 잘 활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학교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준다는 것에도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러한 지원이 도움이 된다는 점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적었습니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학생들은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다면 혼자 힘들게 알아보지 않았을 것이라며 아쉬워하는 등 지원 제도는 우수하지만 이것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알맞은 시기에 닿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학생들은 우연히 정보를 얻거나 여기저기 분산된 정보를 찾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비주류 전공 및 인기 전공 간의 정보 격차, 학생들 간의 정보 탐색 역량 격차 등도 존재하였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보 접근성의 문제로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접근성이 떨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프로그램을 학생들과 효과적으로 연결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탐색의 장벽을 낮출 뿐더러 일회성 정책이 아닌 장기적으로 지속 및 확장 가능한 솔루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교내외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의 전공 설계 지원센터나 본교의 취업 관련 정보를 통합한 스튜던트 석세스 센터의 사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각종 정보를 모아둘 뿐더러 프로그램 홍보 및 신청, 멘토링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는 등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문조사 결과상으로도 학생들의 인지도 및 접속률이 상당히 높은 축에 속하였습니다. 기존의 전공 디자인 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웹사이트를 통합 플랫폼화 된다고 하였을 때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크게 4가지입니다. 전공 탐색 및 이해, 멘토링 및 경험 공유, 자료 아카이브, 프로그램 안내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존에 없는 새로운 기능들은 하이라이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대1로 온라인 멘토링 질의응답을 가능하게 하고 전공 디자인 센터에서는 상담 내용 기반 FAQ 자료집 및 우수 사례를 공개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 정책의 핵심은 경험의 선순환 상태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기존 상담 서비스와 연계되었을 때 상담을 받던 학생이 성장하여 다중전공에 성공하고 그 학생이 다시 멘토가 되어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멘토링 질의응답과 인터뷰 자료는
플랫폼과 연계되어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는 후배들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는 핵심 콘텐츠가 되어 지속 가능한 정보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이 플랫폼이 구축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학생들은 더 이상 어디서 정보를 찾아야 하지? 헤매지 않고 한 플랫폼에서 모든 자료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1대1 멘토링과 생생한 경험담을 통해 인기 학과뿐만 아니라 비인기, 비주류 전공에 대한 관심과 유입도 확대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회성 홍보가 아닌 언제든 꺼내볼 수 있는 아카이브를 통해 학교의 지원 제도가 100% 활용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마무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 전공은 대학 생활의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모든 학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결에 집중한 저희 꾸물팀의 제안이 고려대학교의 혁신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익한 영상 잘 보셨나요? 다른 정책단 팀들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또 올게요. 안녕! 네, 지금까지 꾸물팀의 영상을 함께 시청하셨습니다. 네, 제가 사실 KU 학생 혁신정책 발굴단 사업 담당자이기도 합니다. 평소 이제 2년간 활동을 지켜보면서 꾸물팀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해주셨고 또 영상도 굉장히 귀엽게 제작을 잘 해주셔서 오늘 영상 발표를 제가 부탁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이어지는 발표는 고려대학교 교양교육 개편을 주제로 명도회 팀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발표는 영어교육과 최정호 학생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혁신정책발굴단 명도의 팀장을 맡고 있는 영어교육과 최정호입니다. 저희 팀은 이제 7월부터 약 4개월 정도 고려대학교 교양교육 개편이라는 주제로 활동을 해왔는데 오늘은 그 결과로 저희가 만든 교양 있는 고대생을 기르기 위한 교양교육 제도에 대한 개편안 3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저희는 먼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기대 효과를 설명드리는 3단원의 구성을 발표로 준비했는데요. 프로젝트 개괄에서는 저희가 프로젝트에 왜 참여했는지, 어떤 식으로 탐구했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준비했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의 목표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것이고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챗GPT 등의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대학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연 대학 교육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제기된 것인데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대학들이 여러 가지 돌파구를 찾았고 우리 학교인 고대 역시 2024학년도에 교양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이 위기를 타개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들이 소프트웨어 혹은 생명과학의 세계 등의 강의였는데요. 이러한 수많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AI의 문제는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으며 심지어 이 개편한 교양교육과정에 대한 비판마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보고 고대만의 새로운 교양을 정의하고 이에 따른 교양교육 과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서적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고려대학교의 공식 누리집을 활용해서 문헌 조사를 하는 한편 학부생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학부대학 학장님과 2일에서 2호 학번 학생들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고려대학교만의 교양을 어느 정도 정의한 후에 교양교육 과정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저희가 정의한 고대인의 교양입니다. 과연 고려대 학생이라면 어떤 교양을 갖춰야 될까 해서 6가지 정도를 추린 것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술, 즉 학문 간의 균형 있는 학습, 그리고 이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고대생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 다양한 경험, 그리고 논리력과 수사력, 마지막으로 리더십입니다. 이 6가지를 갖추도록 도와주는 게 그리고 교양교육 과정이라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나온 몇 가지 이제 설문조사 결과인데요. 아마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로 보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이걸 통해서 저희는 과연 우리가
이 6가지 이루기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안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가늠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문항의 경우에는 쿠카이브에 대한 문항으로 왜 쿠카이브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냐라고 저희가 물었을 때 학생들이 대부분 홍보가 잘 되지 않아서 쿠카이브를 모르고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해주었고, PBL 활동을 필수화하는 것은 어떠냐는 질문에서는 약 63.6%의 학생 등이 필수화가 필요하다라고 대답을 했으며, 예술교양에서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여러 분과가 잘 아우러져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약 40.9%의 학생들이 아니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1학년 세미나의 영상 강의에 고려대학교의 역사나 문화를 담은 내용 혹은 쿠카이브 활용 방안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았을 때 이게 학부 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각각 약 80%와 95.5%의 학생들이 동의한다,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이는 저희가 생각했던 현재 고려대학교 교양교육과정의 문제 3가지, 고대인만의 특색이 조금 부족하다, 각 학문 간의 균형이 약간 깨져 있다, 그리고 교과 비교과 연계가 살짝 약하다, 이 3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하였고, 저희는 이에 따라 자유정의 진리 제도입, 교과 비교과 연계 예술 교양 프로그램, 그리고 1학년 세미나 개편이라는 3가지 개편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개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양교육과정 개편 프로젝트 A, 자유정의 진리 제도입입니다. 이는 고대만의 특색을 더하고 그리고 각 학문 간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도입되었는데요. 핵심 개편안은 자유정의 진리로의 명칭 변경, 기존의 학문세계 탐구에서 자유정의 진리로 명칭을 바꾸고 학세탐 1, 2, 즉 자유정의 진리 1과 2 과목을 필수화하며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의 균형을 도모하고 PBL 수업을 부활함과 동시에 개편을 통해서 내실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간략하게 작성했었던 개편한 강의 계획서입니다. 차시별 수업 주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과학기술과 인문사회가 적절하게 융합되어 있고, 인문사회가 조금 더 많은 이유는 소프트웨어와 생명과학의 세계라는 필수교양, 과학 필수교양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두었습니다. 특히 좀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점은 자유정의 진리 2 강의 계획서인데요. 조금 독특한 점은 1에서 4강까지는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학습하고 5에서 6강에는 PBL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실생활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봤습니다. 특히 PBL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은 PBL을 통해서 고려대학교 주변의 안암동, 종암동 등의 여러 가지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사용하는 사고 능력, 그리고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친구들과 협동하면서 협동적 탐구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학습 목표 및 세부 활동 개편함과 동시에 주제를 다면화해서 기존의 자유정의 진리보다 한 단계 더 발전한 자유정의 진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B, 교과 비교과 연계 예술 프로그램입니다. 이는 각 학문 간의 균형, 특히 인문사회 과학 기술과 예술 간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했고, 교과 비교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핵심 개편안은 교과 비교과 연계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명사 초청 예술 강연을 도입하며 전문가 초청 중장기 예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교과 비교과 연계 예술 교육 프로그램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는 예술 교양 프로그램을 듣는 학생이나 이를 설계한 교수자가 교과에서 넘어서서 했던 비교과 활동을 신청하고 쿠카이브 이를 등록한 다음에 교과에서 비교과 활동으로 이어져서 예술 관련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5단계로 진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 속에서 학생들은 단순히 예술 이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서 넘어서 직접 예술 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교과 활동을 체험하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명사 초청 예술 강연인데요. 이는 예술 분야 명사나 졸업생을 초청해서 일회성 강연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디자인 조연학부 졸업생 중 창업자를 초청하여 디자인과 브랜드 철학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일회성 강의니까 예술 과목에 대해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음과 동시에 디자인이라는 자신의 전공을 바탕으로 경영이라는 방향으로 자신의 진로를 설계한 선생님의 자신의 졸업생 그리고 교우의 조언을 들음으로써 자신만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초청 중장기 예술 프로그램인데요. 이는 예술 분야에 가진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를 초청해서 한 학기 정도 중장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고, 예를 들자면은
영상 편집가, 영상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생들과 함께 영상 제작 강의를 한 학기 정도 진행하고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영상을 통해서 제작하는 방법, 가령 앞에 팀이 발표했던 것처럼 AI를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방법 등을 알고 이를 통해서 학교의 서포터즈로 활동하거나 대외 활동을 진행하며 자신의 진로를 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끝으로 개편 프로젝트 C인 1학년 세미나 개편입니다. 이는 고대만의 특색과 교과 비교과 연계를 위해서 도입했고 핵심 개편안은 고려대학교를 소개하는 내용 추가, 고려대반의 특색이 담긴 프로그램 설립, 그리고 비교과 활동 참여 기회 제공과 참여 방법 설명을 개편안으로 두었습니다. 개편에 있어 고려한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과목들과 달리 1학년 세미나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엄청 높은과 동시에 불만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유지하되 고대의 색을 살리고 비교과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즉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와 교양으로서의 필요성을 동시에 고려해서 기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보자면 요와 같은데요. 유지하되 부분에 있는 고향에 있는 고대생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유지함과 동시에 1학년 세미나 1, 2 체제, 지도교수 분반제라는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5가지 크고 작은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고대의색 단원 추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자면 여기서는 고려대학교의 역사와 고려대학교만의 문화를 학생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안암골 호랑이 단원과 연계해 현대사 속에 있었던 고려대학교의 역할, 가령 4.18 민주항쟁, 3.1운동에서의 고대 등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고대인만의 문화였던 교우호칭이나 고연전의 역사 등을 알려서 학생들이 고려대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또한 지도교수와 선배와의 만남을 더 진행하고자 하는데요. 학생들과의 설문과 인터뷰 조사에서 지도교수님과의 면담이 도움이 된다는 답변을 상당히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1회 진행되던 지도교수와의 면담을 확장하여 지도교수 혹은 학과장 등 학과 교수님과의 면담 기회를 한 학기 2회로 추가하고 이와 별개로 선배와의 만남 프로그램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는 전공박람회와 쿠치의 운영 방식을 참고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과 선배에게, 학과 선배에게 그리고 혹은 학부의 선배에게 대외 활동이나 이중 전공 등의 정보를 실질적으로 대학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 단원 추가 부분에서는 설문조사에서 홍보 부족이 되게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쿠카이브의 홍보를 저희가 좀 더 집중해서 탐구를 해봤습니다. 대학에서의 성공적 합숙 가이드 단원에 쿠카이브의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며 비교과 참여 신청 기능과 포트폴리오 작성 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소개해서 학생들이 쿠카이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런 비교과 활동의 운영 주체인 SSC나 전공 디자인 센터 등을 소개해서 학생들이 더 대학 생활을 풍성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미나 참가를 필수 조건으로 좀 넣으려고 하는데요. 이는 단순히 내가 비교과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지식에서 넘어서서 비교과 활동을 해보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 세미나 수료를 위해 학기에 1회 이상 필수적으로 교내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제도를 변경할 것이며 이는 기존에 우리 학교에서 운영 중인 전공 세미나, 세상을 바꾸는 리더 렉처 시리즈 등과 함께 융합해서 운영하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의 개편안 다 소개드렸고 기대효과하면서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3가지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효과들이 있는데요. 자유정의 진리 같은 경우에는 자유정의 진리라는 이름에서부터 그 활동 과정까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면서 자유정의 진리라는 고대의 정신을 가지고 온과 동시에 인문사회 과학 기술 간의 학문간 지식을 균형 있게 습득하고 이를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여러 인재상을 두루 갖춘 인재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술 프로그램에서는 인문사회 과학 기술과 더불어 예술과 관련된 교양을 배울 기회 제공하고 이는 학교에 약간 부족한 예술 교육 과정을 보완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은 참여가 쉽다는 점에서 교과, 비교과 연계의 기초를 제공할 것이고요. 1학년 세미나 부분에서는 1학년 세미나에서 고대의 역사와 그리고 고대의 문화를 소개하면서 애교심, 소속감, 그리고 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학생들에게 부여할 것이며 쿠카이브를 통해 주체적인 대학생활의 계획을 설계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교과, 비교과 연계를 시작하여 고려대학교만의 교과가 비교과로까지 연계되는 독특한 학풍을 만들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이를 바탕으로 이 6가지의 고대인의 교양을 맞춘 고대생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이 저희의 개편안은 글쓰기 과목 개편, 쿠카이브 신청을 비교과 활동을 쿠카이브로 신청하는 일원화 방안 등의 앞으로의 교양 교육과정 개편 청사진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특히 우리에게 젊음을 건 고대생들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명도의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최정호 학생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로 이어가기 전에 아까 영상으로는 저희가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인사를 드리지 못해서 저희 따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영상으로는 인사를 드렸는데 작년부터 올해 학생정책 혁신 발굴단으로 활동을 했던 민동은이고요. 직접 발표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영상 통해서 혹시 많은 것을 들으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 이어지는 발표는 고려대학교 AI 선배 서비스를 통한 전공 진로 프로그램 활성화를 주제로 취부팀의 보건정책관리학부 최유진 학생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발굴단 팀 취부의 오늘 발표를 맡은 최유진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려대학교의 AI 기반 맞춤형 교육 정보 추천 시스템인 AI 선배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AI 선배의 개선점을 정책으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인 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대학 최초 인공지능 맞춤형 교육 정보 추천 시스템인 AI 선배를 정책으로 제안하여 본교 AI 선배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AI 선배는 2020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국내 대학 최초로 선배들의 20년간의 수강 이력 데이터를 학습한 AI 맞춤형 교육 정보 추천 시스템입니다. AI 선배의 주요 기능 및 특징으로는 이와 같이 교양 또는 전공 과목, 제2전공, 비교과 프로그램 등 다양한 것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는 AI 선배가 필요한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 맞춤형 지원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학사제도, 비교과 프로그램, 진로 관련 정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자신에게 맞는지 판단하기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정보 접근성과 개인화된 안내 두 가지를 동시에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입니다. AI 선배는 학생의 상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정보를 바로 제시하고 선택 과정에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쿠피드나 비교과 통합 시스템처럼 다양한 정보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들은 대부분 정보 열람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한 맥락 기반 안내까지 제공하지는 못합니다. 반면 AI 선배는 학생의 전공, 관심사, 이수 현황, 진로 고민 등 다양한 맥락을 이해하는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존 시스템이 가진 한계를 보완하면서 학생에게 훨씬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AI 선배만의 장점입니다. 우선 교내에는 이중전공, 융합전공 등 제2전공의 종류가 다양한데 이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저학년 때에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AI 선배를 통해 모르고 있던 전공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수강 과목의 경우 자신의 전공 과목이 아니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열리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과 전공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는 과목이 있을 수 있는데 AI 선배를 통해 관심과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융합 교육이 가능해지고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 파악하기 어려운 교과목 파악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교과 프로그램의 경우 주체별로 카카오톡, 메일, 문자, 홈페이지 등 다양한 청구로 공지를 내고 신청을 받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청구로 공지를 내고 받는 것이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관심 있는 프로그램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AI 선배를 통해 관심 있는 프로그램 정보만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면 다양한 방식으로 받은 프로그램 공지들을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의 진로랑 전공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 인식 그리고 활용도 설문조사 진행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I 선배입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AI 선배는 4분의 3이 인지 및 활용도를 낮음으로 기록할 정도로 인지도가 저조한 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해당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지 몰라서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외에 실제 선배들이 취업 및 진로 조언과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역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쿠카이브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입니다. 재학생의 절반 이상은 해당 서비스를 사용해 보았고 이 안에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내 진로 탐색 프로그램 참가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역시도 쿠카이브와 마찬가지로 활용도가 높았으며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한 번 이상의 참여를 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AI 선배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접근성 문제입니다. 쿠카이브를 통해 AI 선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선 쿠카이브에 로그인을 하고 스크롤 하단 끝까지 내리고 아래에 있는 AI 선배 배너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포털 아이디를 입력하여 로그인하면 AI 선배에 접속이 됩니다. 다음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로그인입니다. 우선 포털에 로그인하고 이후에 포털 메인 화면에서 정보 생활을 클릭합니다. 다음 AI 선배 배너를 클릭하면 AI 선배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찾기도 들어가기도 어려운 AI 선배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번 이미지를 편집해 보았습니다. 우선 거의 모든 학생들이 사용해 본 수강 신청 사이트에 저희 AI 선배 배너를 추가하거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용하는 강의평 사이트인 클루에도 홍보를 해볼 수 있습니다. SSC 사이트에도 배너를 추가하거나 쿠챗 아래에 버튼을 띄워볼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로는 UI 개선 역시 필요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안내가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 하나하나 눌러보고 사용해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한다면 접근성 역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AI 선배의 차별성입니다. AI 선배는 다른 유사 서비스가 많이 존재하는데 이와는 차별성이 필요합니다. 현재 비교과는 쿠카이브에서 관리하고 있어 학생들이 원하는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추천되고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전략팀 면담 결과 AI 선배는 비용 문제 및 개인정보 접근 문제로 인해 학과 및 수강 이력 정보까지만 불러와 사용자로부터 키워드를 입력받는 추천 알고리즘을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데이터 저장소의 관리 문제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하나 쿠카이브에 저장된 비교과 참여 이력들을 정보 등을 불러올 수 있다면 더욱 사용자 맞춤형에 가까운 추천이 가능하며 더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호잇입니다. 현재 호잇 어플의 핵심 제공 기능과 혁신적인 AI 선배 서비스를 다른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하나의 통합 서비스로 함께 제공한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AI 선배 시스템으로 학생의 강의 학습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보는데 디지털 전략팀에서 시스템 안정화 이후 고려대학교 도서관 사이트와의 연계를 통해 논문 및 도서 추천 기능을 추가할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수강 중인 강의 선택 및 수업 내용 관련 각종 세부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 수업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학술 자료를 추천받을 수
갖게 하는 구체적인 서비스 개발 방향을 제안합니다. 요거는 AI 선배와는 다른 종류의 서비스이지만 카이스트의 AI 조교를 참고용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인공지능 조교의 내부 구조, 수업 자료를 벡터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한 뒤 학생의 질문과 대화 이력을 바탕으로 관련 문서를 검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러한 서비스 역시 AI 선배에 들어온다면 더욱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AI 선배는 더 큰 성장을 위한 도약을 위해서는 초개인화된 교육에 맞는 추천 서비스로 거듭나야 합니다. 이런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하면 본래의 추천 시스템을 살리는 동시에 정보의 통합 열람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AI 선배를 통해 학생들이 비교과 활동, 전공, 진로에 적합한 과목을 찾을 수 있게 되며 해당 프로그램들 역시 활성화됩니다. 또한 복잡해진 학사제도, 비교과, 진로 정보의 접근성과 개인화된 지원을 높일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혁신정책 발굴단팀 취뽀의 AI 선배 활성화 방안 정책 제안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최유진 학생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학생의 시각에서 본교 정책 혁신 방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1의 모든 발표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당초 예상 시간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요. 점심시간은 동일하게 1시 30분까지 점심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공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심은 왼쪽 뒤편에 보시면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도시락을 드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2025 고려대학교 교육혁신 포럼의 만족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띄워드리는 QR 링크를 통해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점심시간이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면서 네트워킹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학교 보시면 어제 눈이 많이 와서 학생들이 이글루도 만들어 두고 눈사람도 만들어 뒀거든요. 캠퍼스 한번 보시면서 점심시간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션 1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